골치 아픈 거죠. 파월 의장도 제 생각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세게 밀고 올라올 줄은 몰랐다. 불길처럼 일어나는 물가 압력 때문에 결국은 디플레이션 충격이 더 크게 찾아오는 후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물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랑 기자입니다. 퇴근길을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제롬 파월의 속내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감시자로 불리는 안근모 글로벌 모니터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월가의 화두가 인플레이션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줄줄이 발표됐거든요. 미국의 물가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액면 그대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죠. 물가 상승 속도 자체가 역사적으로도 전례가 별로 거의 없는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특히 특정 품목, 예를 들어서 중고차, 렌터카 비용, 호텔 숙박료 이런 이제 경제 재개방과 관련된 특정 몇 가지 품목 때문에 물가가 이제 주도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몇 가지 품목들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물가 오름세가 이렇게 확산돼 가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항목들을 제외하고 본 근원 물가를 이제 상승 속도를 따져도 특히 6월에는 이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숫자로 나오는 그 통계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이 높은 수치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줄곧 페드와 이제 재무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편집장님 보실 때는 지금의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일시적인 건지 일시적이지 않은 건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레 전망은 굉장히 어둡다고 봅니다. 낮은 쪽으로 여전히 어둡다고 보고,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끌어올릴 만한 요인들은 그야말로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작년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셧다운이 그야말로 동시에 전격적으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이제 경기 침체는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다가 가속도가 붙어서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서든 스탑, 순식간에 갑자기 이제 중단돼 버리는 굉장히 독특한 충격이었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만큼 서든 리오프닝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동시에 경제 활동이 대규모로 된 상태에서 마침 공급 측면에서는 그만한 수요를, 동시에 발생하는 수요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특수한 환경이 이제 좀 풀리면은 물가도 이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되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그야말로 역사상 전례가 없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또 연준도 거기에 맞춰서 초저금리 정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경제 재개방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또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타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무관한 업종에서 우리도 그냥 가격을 올리자, 간접적으로도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노동력 구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인플레 기대 심리가 살아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이제 물가 환경 자체는 폭넓게 지속적으로 오르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물가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70년대 같은 그런 굉장한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불길처럼 일어나는 물가 압력 때문에 결국은 디플레이션 충격이 더 크게 찾아오는 후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물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이 불꽃처럼 일어났을 때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항상 이제 주장하는 게 인플레이션도 체력이 좀 될 때나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인구가 젊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 환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어떤 특수한 요인들이 집중적으로 겹침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당장은 정부에서 살포한 현금도 아직 남아있고, 특수한 노동의 수급 미스매치 때문에 임금도 이제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이 물가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펀더멘털이 이렇게 높은 물가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비싸면 보통의 아주 상식적인 경제 주체의 반응은 뭐겠습니까? 덜 쓰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가서는 수요가 침체가 되고, 그 이전에 만약에 중앙은행이 뒤늦게라도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어떤 통화를 조인다든가 긴축 정책을 통해서 뒤늦게 물가 잡기에 나선다면은 그런 이제 보통 중앙은행들은 뒷북을 치기 때문에 내려가는 사이클을 더 가파르게 할 수도 있죠.
제롬 파월 의장이 14, 15일에 미국의 의회에 가서 증언을 했는데요. 14일 첫날에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둘째 날에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편하진 않다 다른 얘기를 했어요. 파월 의장의 속내는 뭔가요? 골치 아픈 거죠. 파월 의장도 제 생각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세게 밀고 올라올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 내부의 공통된 의견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FOMC 때 점도표 금리를 올리고 또 황급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다라고 하는 기본 가설은 그대로 유지하지만은 이 가설이 틀렸을 것으로 판명될 리스크는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높아지는 위험에 대응해서 우리가 만약에 틀리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일시적이지 않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이냐, 이걸 알 수 있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지나고 나선가요? 그렇습니다.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거의 기준은 그 겨울이 지나고 나서도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이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게 아닌 구조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6개월쯤 지나서 물가가 좀 내려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높다면은 이거는 일시적인 건가요? 아닌가요? 높은 수준이라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감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감내한다는 기준이 뭘까요? 주식에서 채권으로 돈이 그렇게 급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면 감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실패하기 쉽거든요. 모든 것은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최면에 걸릴 수 있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굉장히 일시적인 거고,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채권 시장이 그야말로 야경단이라고 지칭하는데, 인플레이션을 미리 감지해서 경고를 줄 때는 금리가 뛰어오르면서 빚을 내는 사람들한테 빚을 그만 내라고 경고를 주게 되는데, 지금은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채권 시장은 연준의 물가 관리를 능력을 믿고 있고 물가 인플레이션 판단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밤사이에 제임스 블라드라고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장이 연준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신뢰라는 것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뭐 그런 판단도 물론 이제 가질 수 있고 나름의 합리성을 갖고 있지만은, 파월 의장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자신들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는 판단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은, 그래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면은 통화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게 아닌 것으로 판명된 뒤에는 이미 때가 늦었을 수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라면은 늦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통화정책은 이제 파급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면은 그 정책이 실제 실물 경제에 작동하기까지는 시간이 6개월 내지 뭐 한 18개월도 걸리는데, 그렇다면 결국 불확실한 전망이긴 하지만은 어떤 굉장히 합리적인 경제 예측을 통해서 미리 움직여야 되는데, 일시적인 게 아닌 걸로 판명된 뒤에 움직이면은 늦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감지할 수 있는 거는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오르는 걸 보면 아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시장도 인간들의 집단 지성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집단 지성이 항상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죠. 상원 의원들이 이번 의회 증언에서 파월 의장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들을 계속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파월 의장의 연임은 가능성을 좀 낮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굉장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파월 의장이 아무래도 연임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만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야당인 공화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가장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을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압력에 대한 우려, 연준의 어떤 정책 태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집요하게 뭐 또 질문을 하고 했는데, 파월 의장이 지금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일시적인 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문제가 생길 조짐이 있으면은 바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테이퍼 같은 경우도 아직 뭐 웨이즈 오프라고 표현했죠. 좀 남았다. 그런데 얼마나 남았느냐? 그거는 롱이라는 표현을 안 썼기 때문에 많이는 안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웨이즈 오프
어느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진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정도 표현이라면은 연내에 테이퍼 결정할 것이다 하는 전망을 뭐 특별히 바꿀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연내 중에서도 굳이 연말까지 안 가더라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테이퍼 시기를 놓고 월가에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가 테이퍼링 일정을 발표하는 거를 8월 잭슨홀 미팅일 수 있다라는 게 다수였다면 그게 9월 FOMC로 좀 늦춰진 분위기예요. 이게 다시 또 10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늦춰지기는 어려운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른 걸 떠나서 3, 4, 5, 6, 4개월 연속해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금융시장에서 어떤 물가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코노미스트들도 집단적으로 4개월 연속해서 이 물가 압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수라는 것은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해서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4개월 연속해서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고에 있어서 결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 압력을 과소하게 평가하는데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난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5월에 이어서 물가 오름폭이 전월비 기준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낮아졌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지난 4월 수준으로 역대급 전월비 0.9%의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확실하게 1분기에 정점을 찍고 2분기부터는 성장이 피크아웃하는 정점을 지나는 그런 상황인데 인플레이션도 결국 이제 정점을 그렇게 지나갔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대로 나왔죠. 그래서 아직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듯 했는데 그게 이제 빛이 아니라 잘못 본 것이었고 심지어는 자칫 맞은편에서 달려온 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아직 모멘텀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계에서 다시 연준에 대한 우려, 비난, 뭐 걱정, 촉구 뭐 이런 목소리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FOMC 직전에도 그랬는데 6월 FOMC에서 FOMC 위원들이 뭐 점도표도 인상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액션을 했죠. 그래서 이른바 매파 서프라이즈를 연출했고 그 뒤에 마침 이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돼서 나오니까 걱정들이 굉장히 이제 눈 녹듯이 사라졌는데 지금 다시 불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위원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럼 뒤에 있을 7월 말 FOMC에서 조금 더 뭔가 움직이려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은 아마 그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임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에서 공격과 비난이 거세진다면 갑자기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지 않을까, 태세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고요. 지난밤에 이제 블룸버그가 사설을 썼는데 연준이 지금 움직여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면서 말미에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저 양반 좀 연임 언지를 빨리 좀 줘라. 자꾸 이 코드 맞추기 위해서 저러고 있으니까 문제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언지를 주면은 이제 더 이상 코드 맞출 일은 없으니까 물가 관리에 나서지 않겠나 글을 썼던데 저는 또 반대로 연임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더욱더 이제 부양 정책을 일관되게 해 나가려는 생각이 또 있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게 파월 의장 임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복잡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연준 의장을 희생양 삼고 싶은 또 정치적 동기도 가능하고요. 사실 테이퍼링의 두 가지 조건의 하나가 물가라면 또 하나가 고용이잖아요. 물가 상승은 좀 일시적인 거고 당연한 거 했을 때는 다들 고용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고용 상황을 보면 뭔가 좋아질 듯 하지만 완전히 좋아지지 않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미국의 고용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6월 달에 70만 명 이상 이렇게 고용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 자체는 뭐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아쉽다라는 뭐 보기는 어렵고요. 고용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날 수는 있는데 지금 노동시장도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생산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생산을 충분히 못하게 되니까 그게 또 물가 압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웃돈을 줘서라도 인력들을 이제 그 확보하려는 움직임 또 있는 직원들이 또 꿈틀꿈틀하거든요. 노동시장이 좋으면은 그래서 임금 돌려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딴 데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보너스를 준다든가 임금을 올린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주머니가 두둑하니까 또 그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이 또 워낙 좋으니까 지금 현재 실업 상태인 노동자들이 쉽게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더 여유 있게 더 좋은데 찾으려고 뭐 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많이 이동해야 되는 직장 아니면은 작업 환경 자체가 좀 그런 노출되기 쉬운 뭐 그런 환경. 뭐 그렇다면 이제 좀 취업을 꺼릴 수도 있고 또 학교가 지금 완전히 그 대면 수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 중에 누군가는 애를 또 돌봐야 되는 뭐 육아, 보육 뭐 그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노동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회복이 기대하는 것에는 좀 못 미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시스템이 공급 차질에 의해서 물가 압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럼 과연 연준이 당장 7월 FOMC에서라도 테이퍼를 결정했다라고 한다면은 물가가 떨어지겠습니까? 일자리로 나가야 계속 임금 인상을 좀 저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용 시장에 어떤 충격이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노동자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취업 활동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과연 연준이 테이퍼를 하면은 그 뉴스를 듣고 내일부터 그럼 거기 오라는데 출근해야 되겠네라고 생각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전문가들도 뭐 생각은 비슷하게 가질 겁니다. 연준이 지금 뭘 한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는 건 아닌데 중앙은행이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거다 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삐 풀리지 않도록 잘 다잡아야 된다 하는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수요, 강한 수요를 봤을 때는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너무 세서 우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펀더멘탈에서 벗어나서 시적으로 이렇게 막 성장도 분출하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또 갑자기 빨리 냉각하는 특히 이제 재정 정책의 효과가 3, 4, 5월 정도에 아주 절정을 이루고 6월, 7월부터는 이제 빠르게 효과가 줄어드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재정 정책이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른바 재정 절벽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기온이 한 26도, 25도라고 한다면은 좀 더운 기온인데 바깥에 굉장히 30도를 한참 넘는 데 있다가 냉방이 돼 있는 한 25도 되는 실내에 들어오면 굉장히 차갑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순간적으로 체감되는 냉각 정도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경기를 좀 너무 띄운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지금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또 파월 의장의 속내를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안근무 글로벌 모니터 편집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맛있는 경제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